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박사님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안과 의사십니다. 그리고 안과 의사이신 것과 동시에 한글 타자기를 만드셔서 한글 기계화 운동에 대단히 열성을 보이신 분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좀 쑥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에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귀국하신 공병호 박사님을 모시고 안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신 분으로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저희들이 아주 귀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국을 하셔서 여간 반갑지 않군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 만에 귀국하신 것인지요?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귀국하신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잠깐 그동안 8년 동안에 네, 한국이 어떻게 변했나 네, 좀 잠깐 사정을 보러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 8년 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와서 보니 제일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산과 들판이 네, 아주 아름답다는 걸 깊이 느낀 점입니다. 말하면 저는 그 미국 동쪽에 가 있은 탓인데 산이 없는 데가 오래 8년 동안 있다 와서 보니 우리나라 전체가 네, 산과 골짜기로만 돼 있는데 그 산이 크고 작고 모양이 전부 조각과 같이 아름답고 네. 그 소금벌레가 소금 짠 줄 모른다는 격으로 제가 여기서 풍경 사진도 찍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걸 느끼지 못했다. 네. 미국 가서 오래 있다 와서 보니 우리나라는 하느님께서 준 자연 대공원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네, 아주 참 우리 네. 이 결에는 아주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모두 살고 있는 행복이네. 그러나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이 많지 않을까. 저부터도 이렇게 오래 살다가 미국 가 오래 있으니까 저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니 여기서 그런 경험 없는 분들은 우리가 대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아름다운 대공원에서 산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지 않나 느낍니다. 저는. 예, 예. 그동안 미국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셨는지요? 미국에 가보니까 이 과학이 더더구나 전자학이 고도로 발달했어요. 예. 그 전보단 거기에 놀래가지고 한글을 어떻게든지 전자화해야만 되겠다. 제가 타자기에 열중하다가 가스라문이 보니 전자학이 발전된데 반해서 한글 전자 기계를 맹길다가 네. 돌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가 보니까 우리 교포님들이 한글 전형을 안 하고 모두 한문자 가지고 문자 생활을 해요. 네.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서재필 박사 그 재단이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네. 그분 이사님들이 맞네. 내가 거기 가서 한글 전형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1등 문명국가로 발전한다고 자꾸 한글 전형을 해야 한다고 계몽을 하니까 그 이사님들이 아니 한문자 없이 어떻게 문자 생활을 합니까? 다른 분들이 물어도 모르겠는데 저 서재필 박사 재단 이사님들이 그런 말 할 때 참 저는 아주 실망을 하다시피 했어요. 서 박사님은 100년 전에 미국에서 10년 동안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나라를 그때 위트할 때 독립을 지키겠다고 돌아오셔서 장관도 하는 거 안 하시고 병원을 하면 큰 병원도 맹렬 훌륭한 병원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고 종교 그분이 종교에도 아주 많은 참 지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선교 사업을 해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나 그런 학교 교육 이런데 전력을 할 생각을 안 하시고 오직
한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보배인 한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독립신문이라는 순한글로 신문을 만들어서 돌리다 이태 동안 하시다가 정부에서 암살을 당할 뻔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막 이런 그런 그 서 박사님의 한글 가지고 우리 민족 나라를 넘어가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장관이고 모든 귀중한 그때 중요한 사업을 벌이고 오직 한글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종로 내에 가서 의사의 자격으로서 신문 사시오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지나가는 사람이 막 모여와서는 한 장씩 쫙 사가 그러니까 옆에 애들 보고 신문을 이렇게 파는 거다 신문 파는 것까지도 대법수들에서 나서 가르쳐주고 그런 위대한 분이 그 이사님들 지금 이사님들이 그 한글 전홍의 뜻을 모르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한문자 아니면 안 된다고 매한문 받으면 매함에 모두 한문자를 드락드락 쓴 걸 보고 한심해서 그 한자로 쓴 매함을 내면 미국 사람들은 이거 중국 사람이요, 당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요 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한문자를 그래 거기 사람이 한글 전용 운동을 했더니 마지막에 그래도 그 모두 깨닫고 저를 아주 서자필 박사 상이라는 걸 주더다. 박사님 올해 연세가 82입니다. 아이고. 근데 그 건강에 비결이 있으신가 보죠. 예, 저는 미국 가서 저는 거기 가서 타이피스트를 채용하려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주 부엌이어서. 그래서 제가 온쯤엔 가지고 갔던 수동식 타자기를 가지고 찍다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컴퓨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수동식보다도 아주 쉽거든요. 이건 힘 이렇게 눌렀다 놨다 하는데 힘이 들지만 컴퓨터는 뭐 힘도 안 들고 하니까 매일같이 글을 많이 쓰니까 이 손가락 운동하면 이거 가장 이 발가락이나 이 운동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건 뭐 건강 책에 많이 써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타자수 채용을 못해서 내 손으로 전부 매일같이 키를 때리는 데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박사님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평안북도 벽동입니다. 네. 그 당시에 안과 의사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소학교를 5학년을 수업하고 의사가 되려고 시리즈 고등부등학교 요새는 고등학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길 시험 쳤다 낙방이 됐어요. 그래 할 수 없어서 의주 농업학교라는 3년제도 간이 농업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노동이 심하고 농사일이 힘들고 내가 나이 어렸거든요. 제일 학생들의 나이 어렸는데 너무도 힘들어서 교장을 한번 교장에 잘못하는 걸 비판을 해가지고 장문을 한번 지어서 바칠까 말까 하다 바쳤어요. 바쳤더니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 교장이 퇴학을 안 시키고 도리어 이 사람 너는 졸업생보단 아주 지식이 더 낫다 하니 의사 방면으로 나가라. 그래 그 교장 선생이 그때 날 퇴학을 안 주고 도리어 벌을 안 주고 의사 방면으로 나가도록 해서 그래 도중에서 그 교장 선생 덕택으로 평양의학연구소를 나가서 저 의사가 되게 됐어요. 그 교장 선생님의 덕택으로 참 고마운 선생이죠. 퇴학을 자기 나쁘게 막 들이까는 공격을 한 학생에게 도리어 좋은 길을 열어줬다는 건 참 고맙게 저는 생각하죠. 일생을. 그러면 그 안과는 어떻게 해서 안과의가 되셨습니까? 의과대학에 가셔서도 과가 많은데.
제가 아마 스무 살인가 21살에 의사 시험을 쳤어요. 평의학 감사서 이태반 강습을 받고선 서울에 와서 3번 시험 쳐서 3번 1, 2, 3부를 다 들었어요. 네. 그리고선 21살 될 거예요. 그리고선 신의주 도립병원에 취직이 됐어요. 가서 1년 있다서 안 들어갔어요. 가서 실제로 환자를 다루어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 그래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는 서울이 의학전문학교가 있었어요. 영생의학전문학교에 와서 세균학을 한 1년 공부했어요. 기초에서부터 해야 할게 하다가서 제가 야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경제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취직을 해서 돈을 좀 수입을 어디 하겠기에 경생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을 취직을 하려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그런 데는 꽉 졸업생으로 들어갈 데가 없고 그 안과만이 비어 있어서 제가 생활하기 위해서 안과를 들어간 셈이 됐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러나 그 안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사실입니까? 예, 아, 예. 저기 3년 동안 거기서 안과를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한 이태 동안 서울대학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학 병리학 교실에 가서 연구해 가지고 일본 명곡이라고 나고야 대국대학에 제출해서 박사가 학위를 얻었습니다. 네. 그럼 개업도 하셨죠? 그러고선 박사 학위 받으신 다음에 개업하셨습니까? 받아가지고 저 해주도립병원에 가서 1년 안과 근무를 하다가 또 서울에 와서 개업을 곧 했죠. 네. 처음에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서울에서 저 안국동에서 했는데요. 개업할 때 모두 우리 친구들은 아니 내과 외과 지금 산부과 가지고도 밥을 먹기가 힘든데 안과 가지고 개업해서 얻으려고 하나 그때 한국 분들로서 안과 의사들이 몇 분 있지만 전부 큰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개업은 내가 처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서 뭐 개척 정신으로서 한번 해본다. 그러시군요. 백이면 백 다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러나 이제 백린재 선생이라는 분이 백외과 이 백의원이라고 지금 있죠. 그 원장 백병원이요. 백병원. 거기 원장이 공군이 개업하면 될 거요. 격려를 해줘서 그래 용기를 가지고 참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1년 동안은 팔이 날리고 환자도 없고 하다 1년 후에 서린동으로 이사를 해왔어요. 지금 현재 거기 와서부터 차차차차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서울서 전부 뭐 함경도, 편도, 저기 만주, 북간도 이런 데서 환자가 왔다가 빙 돌다간 다 대부분 우리 병원에 떨어져서 환자가 다른데 한 300가량 늘 됐어요. 일본 시대 그렇게. 그러면은 안과병원이 그 당시에 서울에 몇 군데나 있었어요? 저기 일본 사람 한나 예가시라라고 저기 본정 일본 거리에서 한 사람이 있었죠. 박사님께서는 그동안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인수를 베풀어 오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더군요. 혹시 그런 분 가운데 지금 기억에 남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저기 노인인데 한 50살 난 분인데 그때는 참 50살은 벌써 노인으로 취급될 듯. 몇 년 전쯤이에요? 그게 아마 한 20년, 30년도 아마 전에요. 전일 거예요. 노인이 와서 저는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 무료로 개한 수술을 해드렸어요. 백내장인데 백내장으로 앞을 못 보셨군요. 부부간이 아들 한 사람을 데리고 앞을 못 본 사람이 아주 가난한 분인데 눈을 띄워드렸더니 갈 곳이 없다고. 내가 눈 뜬 은혜를 갚았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일을
일자리를 줬습니까? 예, 일자리를 주고 예. 우리가 했더니 예. 그분이 정성껏 우리 일을 봐주었어요. 그러다가 6.25 때 네. 여러 해 지내서 6.25 때 우린 전부 피난 가고 할 때 우리 병원이고 가재를 전부 그분들이 지켜서 아주 피난도 안 줘서 나가고요. 도리어 내가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전부 두 분이 다 우리 집에서 모두 돌아갔어요. 아,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인연을 맺는 것이 우리 일생이라고 그러면요, 인생이라고 그러면 그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겠습니까? 참 보람이 있으셨겠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분 예. 신세가 태산 같아요. 예. 뭐 제가 조금 수고한 것이 예. 얼마나 제게 큰 참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 보면 또 앞을 못 보던 분이 앞을 보시니까 얼마나 또 고마웠겠습니까? 글쎄 고마웠으니까 그런 예. 생각으로 이제 예. 자기가 은혜가 같다고 예. 좀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또 그랬다, 고맙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또 그렇게 끝까지 고마움을 또 은혜로 갚는 분도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닌가 봐요. 예. 박사님께서는 지난날 그 시각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추진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1953년에 처음으로 갔어요. 예. 가보니까 제가 참 시각 장애자들에게 큰 죄를 졌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건 네. 뭐니 미국 가니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분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위안을 주고 해서 소위 한마디로 하면 맹인 재활 과학이 고도로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조금 더 실망 없이 거기서 운전만 못했디 다른 거는 보는 사람과 똑같이 전부 그 예. 재활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병원에서 안과 의사로서 미국 가기 전에는 많은 그 실명자들에게 내가 지방에 사람이 목고치 갔다고 한 사람들이 서울 가서 공박사 하는데 한 번 내가 진찰을 하고 못 보게 된다면 달려먹었다 하고서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난들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단념하셔야 합니다. 해서 또 가면 가서 자살하는 분도 있었고 뭐 별의별 비극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깊이 참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재활 과학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는 걸 느끼고 네. 돌아오자마자 시각 장애자 붕어낸가 생겼어요. 맹길렀어요 제가. 네. 했더니 거기서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미국에 가서 보는 사람도 얻기 힘든 철학 박사 학위를 두 분이 탔어요. 예, 메인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강용우라는 박사님은 거기서 아주 유일한 대학 교수로서도 쟁쟁 날리고 또 여름이면 우리 한국에 와서 이 대학 교수님들에게 많은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 메인도 그렇게 잘 도와드리면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그 강영 박사는 거기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도 활약을 많이 하고 또 그 로타리 클럽에서도 국제 아주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보람을 저는 깊이 느꼈어요. 네. 그런 일을 아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박예상을 받으신 모양이죠. 근데 그 박예상은 아닙니다. 박예상 어디에서 그때 받으셨습니까? 박예상 받은 건 저 와서라머니 제가 물론 돌아와서 그 시각장애자들도 돕는 일을 적극 하느라고 했지만 앰뷸런스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네. 사가지고 와서 내 손으로 운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사분하고 간호원 분을 데리고 전국으로 이 개안 수술을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저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수술을 했습니까? 예, 그 수술이 가능합니까? 병원이 아니고도 수술이 됩니까? 네, 수술. 차 안에서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저 병원, 병원을 빌려가지고. 지도하고 이제 예, 그 예. 접사하고 예, 예, 연결해가지고 예.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에
아주 이 백내장으로서 못 본 분이 많았어요. 네. 그래 거기에다가 기술자 한 분을 남겨놓고 1년 동안을 그걸 저 우리 병원에서 무료로 후원을 했더니 그 적사 병원에서 저를 그 박예상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을 많이 받았지만 박예상 받은 거하고 또 서재상 받은 거하고 외솔상 받은 거 이 세 가지를 저는 아주 제일 보람 있게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렇게 그 의사로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또 한글 타자기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저기 이 해방 후에 예. 제가 일본 시대 일본 말로 안과 책을 출판했던 걸 그걸 번역하려고 하니까 손으로 쓴 걸 읽기도 힘들고 또 손으로 쓰기 느리고 네. 그래서 타자기를 살라고 저기 구해 보니까 거리에 가서 고물상 타자 기계 사무기계 상사에 가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이원익 씨가 만든 타자기하고 또 송기주 씨라는 분이 맹긴 게 있었어요. 그래 그걸 갖다 사다 가서 그걸 써보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글을 갖다 맹겼는데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 50벌씩으로 그때 모두 맹겼어요. 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요?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하시죠. 예. 두 벌씩이 이 자판이라는 건 이제 이 자음 초성하고 중성 네.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만드는 자판을 갖다 이제 두 벌씩 자판이라고 그러고 네. 또 세 벌씩 자판이라면 이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된 걸 세 벌씩이라고 그러고 네. 또 네 벌씩이라면 이 저기 이 정부에서 네 벌씩을 표준화로 해서 15년 동안 하다 포기하고 말았죠. 네. 막대한 국가 손실을 끼들고선 포기한 것이 이 네 벌씩인데 네. 이것은 초성 또 이 중성이 두 가지 있어요. 받침 있을 때 찍는 짧은 모음 네. 또 중성이죠. 네. 또 받침 없을 때 찍는 모음 이 길 두 가지를 이어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된 걸 네 벌씩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사온 두 가지는 모두 그때 5벌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초성이 두 가지 또 중성이 두 가지 네. 또 이 받침이 한 벌 이래서 하나 둘 서이 너희 5벌 네. 5벌로 맹인 타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벌 이 복잡한 걸 가지고 가째 뛰는 기억 다르고 도째 뛰는 기억 다르고 또 받침이 이러니까 있는데 이건 뭐 영어 타작에 비교해서 한 반 정도 네. 속도가 있을까 말까 해서 이건 도리어 손으로 쓰는 거에 빨랐다. 네. 빨랐어요. 손으로 네. 그래서 세 번씩으로 제가 네. 두 번씩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네. 맹일로 보겠다고 노력을 하다 네. 실패로 안 돼. 네. 성공을 못하고 그래 세 번씩으로 시작을 했죠. 세 네. 번씩이면 저 같다. 근데 이것도 생각은 쉽게 될 걸 알았는데 세 번씩은 이게 아주 어려웠어요. 앉아서 한 40일 동안 이렇게 해도 생각해서 맹일러 보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생각해서 맹일러 보고 한 40일 동안을 고심을 하다가서 밤에 한번 자다가서 문득 아이디어가 나서 새벽 4시에 깨서 같이 자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던 조수님을 깨워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실험을 해서 이 세 벌씩이 완성을 발명이 됐어요. 처음으로 발명된 게 40일 고생한 끝에 끈질기게 그 도주에서 달려만 했더면 못 되는 건데 그냥 병원 일에 많이 지장이 있으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병원 일에요. 예 환자들은 네. 아이고 와서 누가 지금 앞으로 좀 그때는 한문자와 한글 네. 쓰던 때인데 한글을 누가 언제 쓰갔기에 안과 의사가 한글 타자기를 연구하는가 모두 100이면 100 얘기를 했어요. 안과 눈이나 보지 친구들은 안과 의사가 눈이나 보지 왜 타자기 가지고 주물러 그러나 또 우리 집사람은 환자들이 와서 자꾸 이 공박사 믿고 왔는데 병 안 봐준다고 조수들이 병 봐주다 불평을 해요. 예. 근데
그다음에 정말 타자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타자기가 이 문명이기도 해도 최고 문명이다 하는 걸 이제 일반의 자동차 브랜드 맨제 타자기가 움직여야만 모든 문화가 발전한다는 그 근본을 안 분들은 왜 타자기를 해야지 왜 또 안과를 하고 그땐 반대로 모두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한글 타자기의 견본이 나오셨을 때쯤 6.25 동란이 터졌다고 그래요? 예. 네. 애써서 이제 그땐 한국에서 저는 타자기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외국에서 언더우드 미국 언더우드 회사에 부탁을 해서 간신히 한 대 왔어요. 네. 아마 6.25 터지던 정월달인가 아마 온 걸로 알아요. 왔는데 그 6.25 때문에 네. 6.25 때 그걸 공산군 한 대 뺏기고 말았어요. 아. 네, 한 대 아주 근데 기존 건데 견본으로 만들어 온 것을. 만들어 온 걸. 예, 예. 참 아쉬워요. 예. 근데 제가 그 조금 죽을 뻔했어요. 군정 시대에 위조 집회 사건에 있었거든요. 예. 정반사 사건하고 큰 사건이요. 공산당하고 이 남북 간의 큰 사건에 제가 그 판사가 진단서를 쓰라고 그래서 진단서를 썼어요. 정판사 사건에 네. 제일 두목인 지금도 이름 안 잊은 것 같아요. 이관술이라고 하면 그런 이름인데 재판소 가서 하더니 나는 절대 위조 집회 안 했어. 네. 경찰서에서 고문을 하기 때문에 해서 고문한 증거가 뭐냐. 내 눈이 멀었어. 어허.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또 그 진단서를 쓰라고 판사가 명령을 받았기에 진찰을 해보니까 당뇨병이 있어서 전형적으로 당뇨병으로 온 그 백내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썼거든요. 썼더니 그때 몇 해 있다서 이제 6.25가 네. 그게 하면 56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50년도에 아니 6.25가 4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 있는데 한 50년에 6.25 사변이 났거든요. 네. 났는데 들어와가지고 날 잡아다 보이부에서 온천에 고문을 되게 받았어요. 부탈도 하고 뭐 그때는 전쟁이니까 뭐 총으로 탁 쏴주게도 뭐 할 말 없죠. 네. 그래서 고문을 없이 했더니 아이고 이 말 하려면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네. 하여튼 그 정파사 사건에 걸려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보이부에서 속주를 제가 고생을 하면서 자꾸 매일같이 많은 우리 교포들이 잡혀 들어와서 한 200명씩 들어와서 또 그 이튿날이면 다 자수서 쓰고 나오곤 해요. 저만 이제 속주일 동안을 거짓거리 되고 해서 나는 안 썼는데 자꾸 쓰고 나가야 된다고 모두 친구들도 들어온 마당. 그런데 이거 죽느냐 사느냐 한 큰 문제에서 내가 허위 진단서를 안 쓴 걸 썼다고 하고 살 갔다고 나가야 하느냐 안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그 의사의 지조를 깨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에 서울에서 그래도 인류 안과 의사로 행세를 하는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 됐다고 내가 허위 진단서 썼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딱 결심을 하니까 그다음에 내가 좀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속주일 딱 되니까 서대문 감옥소로 다 냉겨요. 그래서 서대문 감옥소 가보니까 그동안에 매일 한 2,000명 매일같이 잡혀다가 잔노대수하고 쓴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뭐 전부가 거기가 이제 한 2만 명 모두 우리 교포들이 서대문 가 있었는데 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폭격을 당해서 발도 상하고 이제 이런 동안에 갑자기 인민군 아주 고관들이 세 분이 와서 날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네가 죽고 살고 하는 건 지금 달렸으니 단단히 주의하라고 하면서 육법전서거든 법률책을 하나 날 딱 주면서 보니까 뻘용주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에 걸린 사람은 총살에 처한다 이제 그런 예하고선 뭐 난 딱 아예 죽기로 보이부 때부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묻는 대로 또 자꾸 이제
했더니 마지막에 여기 두 분이 앉았고 한 분은 저 딴 방에 있었는데 이분이 자꾸 심사를 하다가 나갔다 오곤 해요. 나가서 한 10분 있다 오더니 마지막에 이분은 가만히 있더니 전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분 보고 동무님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동무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하니까 이분이 네 얘기를 하는데 참 날 살려줬어요. 내가 한경도죠. 한경도서 공의로 지낼 적에 이분이 갔다 온 환자들마당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병만 고쳐가라고 한 분이고 그때 이제 이 정판사 사건에 다른 의사들도 많이 그 진단서 그러는데 그 아무개는 돈 많은 의사라고 욕을 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100% 인술자로 내가 수인을 그때 한번 이런 분이 있나 하고 만나보려고 하던 분이었다. 하면서 정티에 대해서는 나는 일절 증명을 못할 수다. 딱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참 인술자라 하는 제가 어려서부터 할아버님께서 늘 적선을 한 분은 난리가 나도 산다 이 말을 늘 들어봤거든요. 이 그분 때문에 참 그날로 서대문 감옥에서 보입으로 다시 나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신 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1960년도일 겁니다. 그거 이 제 타자기가 온 처음에는 시작된 거는 6.25 사변 때 부산 피난 갔을 때 해군 참모총장으로 계시던 손원일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상해에 있던 분이라 참 타자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중요한 문명이라는 걸 참 잘 아시고 날 찾았어요. 찾아가니까 그 타자기 연구하던 거 이렇게 됐나 미국 벌써 맥락스 샘플 한 대 왔다니까 막 그때 고문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비행기로 실어 와서 그 해병대에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그때의 최현대 박사님이 참 한글을 발전시키려면 한글 기계가 보급이 돼야겠다 해서 그 부산서 그 해병대 군인들 마대로 막 저 경기대에 이어서 그렇게 최현대 박사가 참 위대한 분이에요. 한글 사랑을 기계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 최현대 박사예요. 군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군요. 군에서 그다음에 육군, 해군 이제 여기서 저 헌데 15사람이 와서 그 타자 학교를 맹글렸어요. 저 공동으로 거기 선생을 양성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5사람을 양성해드린 것이 이제 육해공군에서 타자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찍을 수 있는 타자기를 개발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언제입니까? 70년대예요. 저 1969년도예요. 9년도에 이 정부에서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땐 이 5벌씩 하고 이 3벌씩 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걸 통일을 해갔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상공부에다가 지시를 했죠. 표준국에다. 했는데 표준국에서 하다가서 실패를 했어요. 통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과기주제에다가 해라 하니까 과기주제에 쓰라니 하는데 이 두 가지 기존을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걸 선택 안 하고 자기네들이 새로 4벌씩을 만들었어요. 이 3벌씩과 5벌씩 있던 걸 이게 두 가지 중에서 떡 빼놓고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이것이 아주 불합리하고 한글 기계화 능률도 없고 이 5벌씩보다도 더 느려요. 더 단점이 많고. 이래서 그 아주 나라를 발전하려면 우리나라가 인류 문명 국가로 발전하려면 타자기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명이긴데 그렇게 느리고 그런 내가 그때도 이 저기 한영차이 그거 안 됩니다. 전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된다고 막 정부에서 큰 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한영차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해서 70년도에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72년인가 과학
내가 자꾸 반대하고 신문 잡지들이 전부 내 편에 들어서 막 이 세부시 합리적이라는 걸 네. 떠들었거든. 근데 군사 독재가 그게 틀렸더만 여론을 신문에 나는 걸 무시하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선 자기네 한 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냈다 밀더니 결국 저기 15년 만에 없어뜨리고 말았어요. 이 내부적 막대한 손실을 하고 그때에 이걸 개발을 했는데 그 과학기초 장관이 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저 집에 와서 나한테 문화상을 국가에서 줄 테니 바뀌었나 나 그래요. 여보 상 나 너무 많이 받아서 나 이젠 개운 사람이야. 그런 상 나 안 받아. 나 상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고 한글이 정말 살아나면 이런 세 번씩 타기로 이제라도 허야 한흥차기 됩니다. 난 벌써 이 한흥차기 개발했습니다 하고 내가 막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가더니 그렇게는 안 하고 보시오. 중앙정부에다 날 고발해서 내가 중앙정부에 가서 또 혼이 나고 예? 참 기가 막히죠. 예, 아주 과하게 진리를 가지고 그래도 그 중앙정부에 있던 분들이 아주 대단히 영리한 분들이 있어서 자기네 그 중앙정부에 건 외국 저기 통신 받아 이 라디오로 들어오는 거 북한 라디오 뭐 일본 라디오 뭐 썰어서 들어오는 걸 막 속기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 네버치기는 절대 속기 안 됩니다. 눈에서 이게 자꾸 시부터 넣었다 놨다 이게 다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니까 이거 속기가 됩니다. 거기서 벌써 증명이 되고 또 그 학원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구동성 원장들이 사복을 입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솔직하게 이 공병우 타작이 세 번씩은 한 달이면 타자수가 되는데 이건 석 달이 걸립니다. 이구동성을 하니까 그 전문분들 중앙정부에 있던 분들 또 그리고 또 이건 난 벌써 한흥사기를 개발했습니다. 절대 이 정부의 내부식은 한흥사기 안 됩니다. 그때 이야기는 그걸 딱 알아듣고서 나가서 더 싸우시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막 싸우다가 아무리 싸우고 장관을 막 욕하고 딜딱 해도 대답이 없어서 그래 흥미가 없어서 에이 흥미없는 투쟁 내가 그만둔다고 그만두고 팔도강산 구경이나 다닌다 하고 구경을 내가 밀도 구경을 받았거든요. 팔도강산 구경 다니다가 또 친구가 한날 사진길 외고 와서요. 그 어떻게 좀 보자 그렇게 내가 보니까 이거 판이 멀리 왔다 갔다 해요. 그 뭐인가 하니까 요거 가운데 갖다 놓고 하면 사진이 자동으로 아주 정확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찍어보자 하고 찍어보니까 아 정말 정확히 나와요. 그래 그다음에 사진길 또 사게서 다니면서 구경하다가 사진 책을 또 만들게 됐죠. 그래서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되셨군요. 아하, 주로 어떤 걸 많이 찍으셨습니까? 원체에 고발 사진을 내가 많이 찍었어요. 이 용산 가면 아주 그때 이 거리는 깨끗한데 음식 파는 저 무슨 용산에 음식 저 식량 과일 파는 그걸 뭐야 시장거리라고 하나요? 뭐 이름을 잊었더니 거기 가니까 아이고 길 가운데 전부 쓰레기가 산더미 같아 드문드문 있고 비가 왔는데 흙탕이 있고 그거 위생상 아주 그걸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동아일보사 그 세계 무슨 사진 모집전이 있었어요. 거기 냈는데 거기 사람은 낼 적부터 벌써 사진 전문가들이 여기서 고발 사진을 하다니 혼난다고 선생 그때 내가 지도를 받았거든요. 처음이니까. 못 내게 해요. 막 혼난다고. 아니 사진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 막 내가 냈어요. 냈더니 안에서라 심사원이 좋은 고발 사진이 있지만 이걸 발표를 못하는 걸 아주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을 받고 그다음부터 이거 그런 공모전에 공개 못한 사진 그만둔다고 그때 이제 풍경 사진만 찍었죠. 그러면은 타자기 만드시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시고 또 타자기로 싸우시다가 이제 이제 뭐 사진이나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 찍으시니 병원은 그럼 그동안에 누가 하셨습니까? 병원은 저기 조수들. 혹시 저 자제분 가운데 병원 하신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병원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두째 아들이 저 안과 의사 전이고 부부가 다 안과 박사고 마침 참 두 분이 다
안과 박사로. 그러니까 아드님 맡아서, 부부한테 맡겨놓고 이제 사진 찍는데 저는 열중하셨군요. 그때 이걸 내니까 전문가들이 사진 전문가들이 아니 우린 10년 해도 이런 걸 못 내고 30년까지 한 사람도 했는데도 못하고 모두 이구동수로 이걸 보고서 어떻게 16개월 만에 이렇게 이런 책을 냈을까 하고 모두 감탄을 해요. 근데 그걸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운이 좋았어요. 날 지도하던 선생님들은 자꾸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자꾸 야단을 해요. 네. 근데 나는 내 경험으로 많이 찍어야만 좋은 사진이 나온다는 걸 내가 참 깨달았어요. 그게 참 내가 운이 좋아서. 예.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한글 기계화 운동에 이 타자기를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바꿔야 됩니까? 제가 저기 참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한글 전용 운동과 기계화 네. 계몽 운동을 열중하면서 참 이 한국에 계시는 많은 친디들이나 참 선배님들께서 참 편지도 받고 연학상도 받고 하면서도 회답을 못하고 참 신뢰가 많아서 이번에 와서도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서 참 인사를 드려야 할 걸 못 드리고 왜 못 드리냐 하면 와 보니까 이 한글 기계화가 아주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네. 한 문자는 일본 사람들이 자꾸 개발해서 한 문자 기계화는 많이 올라갔는데 네. 한글 기계화는 뒷걸음질을 해서 참 나라 우리 발전에 큰 문제거리를 제가 깨닫고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겠다 네. 해서 한글 문화원이라는 걸 맹인느라고 사실 많은 선배님, 친구님들, 친척 참 이런 분들에게 그새 회답을 못 해드려서 미안하다는 인사도 하고 가서 찾아서 사과를 드려야 할 건데 못하고 한글 기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빠른 시일 안에 다 성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역시 한글 기계화 운동가 다우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에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과 의사이시자 특히 한글 기계화 운동가로서 거의 그 평생을 보내오신 공병호 박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